사회 오늘은 조선 후기 서민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즐기던 문화를 말해요. 사실 이전에 서민들은 세금 내고 일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문화를 즐길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우리가 전란의 극복 때 배웠던 것처럼 극복하면서 농업, 상업 그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죠. 농업, 상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 서민층에 서민 분홍들도 등장하게 돼요. 부자 농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민 분홍들도 등장하고 또 돈 많은 상인들도 등장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뭐에 관심을 갖게 돼? 그렇죠.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 지금의 삶과 같아요.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주 5일제 실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족끼리 많이 놀러 다니고 어디 여행 가고 자기만의 취미생활 즐기고 공연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쵸? 이게 다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너무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쁘고 그러면 여유가 안 생기겠죠. 이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서민 문화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크게 5가지로 보통 분류해요.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미술. 미술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조선 후기 서민문화 미술에는 풍속화 그리고 민화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 화 그림으로 끝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예품들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풍속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풍속화의 대표적인 그 화가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습니다. 이 화가들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 시간에 여러 종류의 그림들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민화는 뭐냐? 민화는 그냥 조선 후기에 서민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민자가 백성민자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그린 그림이야. 근데 이 서민들이 뭐 잘 알려진 서민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냥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그려지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 민화는 좀 대상이 다양했어요. 동물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렸어요. 이 민화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공예품에는 뭐가 있었냐? 공예품에는 대표적인 걸로 백자가 있었습니다. 백자. 우리 고려 시대는 청자가 유명했죠. 그 고려 청자의 그 빛깔, 그리고 상감 기법. 근데 이때는 서민들이 주로 그 고려 청자는 귀족 중심이었단 말이야. 서민들이 주로 쓰는 백자는 좀 더 실용적이고 실생활에 많이 쓸 수 있는 거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단순하고
꾸밈이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이거보다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는 뭐 청아백자, 약간 푸른빛이 나는 백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진 잠깐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요, 청아백자 보이죠? 이건 백자. 어때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림을 그렸죠. 흰색, 기본 바탕은 흰색이야. 그래서 백자죠. 근데 거기다가 푸른빛이 도는 그림을 그려서 청화백자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옹기. 항아리. 옹기는 그 옹기 안에 밖과 안에 그 공기가 잘 통해서 곡식이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자, 공예품에는 백자, 청화백자, 그 다음에 옹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미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학 알아볼게요. 문학. 조선 후기 서민들이 즐긴 문학에는 먼저 한글 소설이 있어요. 한글은 그 세종대왕이 창제하시고 난 다음에 서민들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이 퍼졌단 말이야. 양반들은 그때까지도 한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글을 좀 무시했죠. 그래서 한글로 된 소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한글 소설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홍길동전. 여러분들 내용 알고 있죠? 홍길동전. 그 다음에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자, 이야기들 알고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 이야기들의 주제가 뭘까? 주제. 이 이야기들의 과연 주제가 뭘까요? 그 주제가 오늘 영상의 과제입니다. 과제. 주제가 뭘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이야기들마다 주제가 좀 달라요. 다른데 한 두세 가지 골라서 이야기 주제가 뭔지, 서민들이 왜 이런 소설을 좋아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면, 이 책의 내용을 잘 모르면 검색해봐도 좋습니다. 문학은 이런 거 즐겼고, 또 시조도 즐겼어요. 시조. 여러분들 시조 알죠?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시조. 그런데 이 시조가 원래 양반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널리 퍼지던 건데 서민들 사이에서도 퍼졌어요. 조선 후기에는. 근데 시조가 원래 시조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 원래 시조는. 근데 서민들은 이런 형식을 좀 벗어났어. 그래서 막 형태가 많이 틀어져요. 길어지고 막 그래요. 그걸 사설시조라고 그래요. 그런 시조를 서민들이 이런 것은 자유로운 형식의 시조를 즐겼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학, 소설과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 알아봤고요. 다음 음악에 뭐가 있을까? 음악에는 판소리가 있습니다. 판소리. 여러분 판소리는 잘 알고 있죠? 판소리. 소리꾼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 관중들이 중간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소리를 즐겼는데 이 판소리는 좀 양반들까지도 즐기게 됐어요. 그래서 서민과 양반 모두가 즐기는 그런 문화였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판소리는 원래는 12마당이었어. 그런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5마당입니다. 5마당. 그거는 춘향가. 아까 그 한글 소설하고 비슷하죠? 춘향가. 그 다음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군가 이렇게 5마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여러분 상식으로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영화 뭐 이렇게 무용 나와 있는데요. 글쎄 뭐 무용이라고 할까요? 무용, 춤하고 연극. 영화는 아니고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으로 뭐가 있었냐? 바로 탈놀이가 있었습니다. 탈놀이, 탈춤. 알고 있죠? 원래는 마을에서 구슬할 때 구판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마을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려고 하던 일종의 연극인데요. 그 연극이 발전해서 탈놀이가 되었습니다. 이 탈놀이의 내용은 보면 주로 양반과 승려들을 좀 비꼬는, 양반과 스님들을 비꼬는, 풍자한다고 그래요. 풍자한다고 말하거든. 비꼬아서 표현하는 거. 그런 내용의 탈놀이가 많았어요. 탈놀이에 대한 것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볼 거고요. 재미있는 탈놀이 영상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선 후기 서민문화에는 크게 미술, 문학, 음악, 그리고 무용, 연극 이렇게 나눠서 알아봤어요. 미술에는 풍속화, 민화, 공예품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문학은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로 구분을 했고요. 음악에는 판소리 알아봤고 무용, 연극에는 탈놀이 알아봤습니다. 좀 정리해 보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서 더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